이 영상은 100% 내 돈으로 리뷰입니다. 금전적 물질적 혜택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미키버거입니다. 오늘 내돈내산 리뷰는 피코4입니다. 발매된 지 한 달 된 따끈따끈한 시제품인데요. 확실히 장점과 단점을 지닌 제품이고, 발매 하루 전달부터 유튜브에 도배도 되고 각종 VR 게시판에도 바이럴 광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미키버그가 아주 객관적으로 리뷰해보겠습니다. 퀘스트2와 피코4를 비교하려면 먼저 VR 시장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요. 바이브 인덱스류는 추적 방식이 다르니까 제외하고요. 피코는 전형적인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구사하는 회사입니다. 메타 페이스북이 삼성과 협업해서 삼성 기업 VR을 내놨을 때 피코 G2를 내놨고요. 퀘스트2가 내놨을 때 피코3를 내놨지만 저참이 패배했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피코4는 정말 퀘스트에 견줄만한 하드웨어 스펙이에요. 일단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저도 궁금해져서 호기심이 생겼고요. 제가 이 번거로운 리뷰를 굳이 만든 이유는 사실 좀 바이럴 광고들 때문이었는데요. 발매 하루 전날부터 뭐 퀘스트2는 뭐 한물 같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 카페, DC, VR 게임 갤러리 등에 아주 도배를 하며 도발을 걸어왔죠. 퀘스트2는 2년이나 됐는데 피코는 동일 칩셋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게 이거 바이럴 아니야? 일단 의심이 가니까 검증 들어가야죠. 자, 시작합니다. 약간 중국 제품답게 카피를 좀 한 것 같아요. 왼쪽에 충전 단자, 오른쪽에 충전 LED를 퀘스트랑 똑같은 위치에 해놨어요. 이게 뭐 설계도 유출인지 아니면 뭐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를 해서 베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 베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똑같습니다. 근데 기본 스트랩 폼이 퀘스트2의 엘리트 스트랩이랑 똑같죠. 편의성이 좋긴 좋아요. 왜냐면 기본 엘리트 스트랩도 제가 2년인가 썼는데 너무 편했거든요. 일단 착용감이나 편의성은 인증된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딱 썼을 때 무게중심이 나름 잘 맞죠. 다만 머리카락이 가끔 여기에 껴가지고 이런 데 껴가지고 아파요. 탈모 안 되는데. 렌즈 부분은 확실히 피코4가 더 넓어요. 보시면은 더 넓죠. 확실히 넓고요. 그리고 안쪽 공간이 더 넓어서 안경을 착용하고 쓰기에 피코4가 더 편했어요. 퀘스트2는 조금 좁은 느낌이거든요. 퀘스트2는 여기가 좀 좁아요. 그래서 안경 옆다리나 코가 좀 끼어서 불편해요. 가능은 하지만 매우 불편합니다. 저는 퀘스트2를 2년째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퀘스트 유저는 렌즈 가이드라는 액세서리를 따로 맞춰서 퀘스트에 껴놓고 써요. 약 4만원 정도고요. 이 부분에서 제 퀘스트를 친구들에게 씌워주려면은 매번 렌즈 가이드를 새로 제작해주거나 제 시력에 맞춰져 있는 거니까, 아니면 안경 쓴 사람이면 컨택트 렌즈를 쓰라고 해야 됐어요. 그분 체험을 하기 위해 렌즈 가이드를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피코4는 자기 안경 쓰고 하기엔 확실히 더 편해요. 확실히 편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가족 공용으로 쓰거나 손이 적대할 때 사용자 편의성 인정합니다. 좋은 점 맞아요. 그렇다고 또 엄청난 큰 장점은 아니에요. 왜냐면 VR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안경도 사실 되게 거슬립니다. 결국 렌즈 가이드를 쓰는 게 좋거든요. 피코도. 컨트롤러 짜잔. 퀘스트2의 컨트롤러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피코는 손잡이 부분으로 옮겨졌어요. 여기서 적외선이 나와서 헤드셋 카메라가 이제 그 적외선을 인지해서 추적이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장단점이 존재해요. 확실히. 장점은 VR 게임 할 때, 장전할 때 걸리지 않아요. 자요. 이렇게 있잖아요. 장전이 이렇게 되잖아요. 안 걸려요, 이때 안 걸려요. 자, 확실히 피코가 장점은 있습니다. 퀘스트2는 컨트롤러에 동그라미가 있어서 원래는 탄창을 이렇게 빼서 장전을 할 때 컨트롤러끼리 부딪히는 현상이 있거든요. 보시면 피코는 손잡이 쪽으로 적외선 센서를 옮겨감으로써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확실한 장점이고요. 권총을 쏠 때도
잡고 쏠 때도 링끼리 원래 부딪혀서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인체공학적으로 딱 잡을 수 있게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정전 꽂고 슬라이드 당길 때도 컨트롤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별로 없죠. 이 부분은 좀 마음에 듭니다. 컨트롤러는. 그러나 컨트롤러 추적에 있어서 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실험을 해볼게요. 퀘스트는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권총이나 소총 장전할 때 퀘스트는 걸리곤 해서 게임적 허용을 통해서 약간 띄워서 장전을 했어야 되는데요. 피코는 링이 없다 보니 더 가까이 잡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요거는 약간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맞는 것 같아요. 단점, 그렇다 보니 위쪽에는 센서가 없으니까 이 엄지손가락 추적을 못 해주기는 해요. 퀘스트는 이 엄지손가락을 내가 누르지 않았어도 엄지손가락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실히 파악을 해주거든요. 그게 좀 몰입감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게임 내에서 아직 버튼을 안 눌렀어도 내 손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현실과 가상 공간이 일치하는 그런 몰입감이 있는데 피코는 그런 건 안 돼요. 딱 눌러야만 그때 인식을 합니다. 조금 아쉽죠. 약간 장난감 같은 조작감과 진동, 요거는 좀 취향을 탈 수 있기는 한데 진동은 확실히 좀 약한 편이고요. 조작감은 왜 이렇게 좀 느껴지나 했는데 이 그랩 버튼의 깊이 차이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피코는 그랩 버튼이 요 정도 깊이죠. 퀘스트는 좀 더 깊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눌러면 바로 눌러가는 부분인데 여기는 약간 뭔가 쥐는 느낌이 나거든요. 퀘스트는 이 부분에서 오는 조작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썸스틱, 조이스틱도 퀘스트가 조금 더 섬세해요. 이거를 이제 썸스틱은 이걸 말하는데 약간만 기울여도 좀 섬세하거든요. 퀘스트는 움직이는 게 회전하거나. 근데 이제 피코는 그거보다 조금 더 움직여야 돼요. 데드존이 조금 더 넓게 돼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미세하지 못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러 트래킹 차이가 좀 미세하게 느껴지는데요. 비트세이버 리듬게임에서 확실히 차이 나고요. 제가 좋아하는 파블로프에서도 약간 느껴지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즐김 유저 선이라면은 뭐 그냥 모르고 지나칠 만할 것 같아요. 근데 경쟁을 즐기는 하드 유저라면은 약간 거슬리고 짜증날 것 같아요. 자, 수류탄 투척 영상을 볼까요? 저 문 쪽을 향해 던져볼게요. 은근히 잘 날아가요. 피코가 그렇게 쓰레기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퀘스트가 90점이라 피코는 한 87점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변경이 없는 일반적인 PC 알리스 게임이나 또는 퍼즐 솔로 게임 같은 거는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화질, 스윗스팟, 대망의 화질입니다. 이 부분을 비교하려면 당연히 VR 렌즈를 직샷으로 찍어야 되는데 무슨 컴퓨터 스크린샷으로 올리는 분들이 계셔서 이건 고의인지 실수인지 답답했어요. 먼저 피코는 팬케이크 렌즈라고 불리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퀘스트는 프레넬 렌즈를 사용합니다. 팬케이크 렌즈가 조금 더 최신 기술은 맞아요. 그래서 피코4가 스위스팟이 좀 더 넓어요. 퀘스트2도 2년 전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당시 리버브 G2에 비해 2배 넓은 스위스팟으로 찬사를 받았는데요. 피코4는 그거보다 더 넓어요. 이 부분은 제가 깜짝 놀란 부분 맞습니다. 그렇다고 퀘스트2 화질이 더 안 좋지는 않아요. 중앙 초점 맞는 것을 비교하면 피코4와 퀘스트2는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스위스팟이 좀 넓음으로써 약간 헤드셋을 대충 써도 잘 보여요. 이게 어떤 점에서 좋냐면은 퀘스트2 초보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스위스팟을 못 찾아서 대충 써놓고, 그럼 이게 외곽 부분에는 안경이 이렇게 있으면 외곽 부분은 좀 안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화질이 요 부분을 중앙으로 봐야 돼요. 중앙으로 봐야 돼요. 이걸 안 맞춰놓고 VR 해놓고 화질이 안 좋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화질, 시야각, 퀘스트2가 약간 물안경 낀 느낌이면은 피코4는 약간 더 넓은 고글을 낀 느낌이에요. 요것도 피코 승이 맞아요. 확실히 화질도 피코가 좋은 거 인정합니다. 착용감, 배터리, 사용시간. 피코 배터리는 5300A예요. 팬케이크 렌즈가 이제 구조적으로 좀 어두운 게 있어서 그걸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거든요. 퀘스트2 배터리는 3640A인데요.
이 둘 다 1, 2년 사용하면은 배터리가 노후화되면서 보조 배터리 없이는 두 개 다 1시간 미만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 배터리가 필수라고 보거든요. 착용감, 액세서리 아무것도 없이는 피코 확실히 편해요. 아까 보시다시피 그냥 딱 맞거든요. 근데 사용 시간이 처음에 2시간인데 보조 배터리를 달면은 무게 중심이 약간 뒤로 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좀 조여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좀 갈등이 있고, 그리고 이 뒷부분이 그냥 그거잖아요. 뭔가 만져보면 약간 스티로폼 같은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뒤통수를 딱 잡아주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고개를 흔들면은 내가 이렇게 흔들잖아요. 돌리면은 흔들고, 돌리면 흔들어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내가 이게 천천히 할 때는 천천히 잘 따라오는데 빨리 흔들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이게 그 헤드셋 트래킹 능력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착용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서드 파트 액세서리인데 이렇게 동그라미로 뒤통수를 딱 잡아줘요. 그래서 딱 쓰면은 딱 바로바로 움직여요. 좀 안정감? 뭐라고 해야 되지? 단단함? 아니야. 뒤통수는 폭신한데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바로 따라오고, 피코는 편한데 뭔가 꼭 잡아주지 않아서 약간 흔들리는 기분 들어요. 잘 안 맞는 하이바슨 기분? 이게 참 뭐라고 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각종 저처럼 커스텀을 달았을 때는 퀘스트 2가 더 편한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는 피코가 편한 게 맞는데 이게 이제 또 플레이 시간이랑 또 문제가 돼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두 개 다 보조 배터리를 다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오래 사용하면 노후화 되니까. 그러면 팬케이크 렌즈가 배터리 소모량이 더 높을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면은 똑같이 1만A를 달았을 때 퀘스트는 6시간 정도 예상 플레이 시간이 되고요. 피코는 4시간 정도 연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라이트 유저라면은 뭐 하루에 2시간 하는 것도 사실 벅차기 때문에, 가족이 많으면 또 번갈아 쓰겠지만 휴일에는 또 6시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뭐 일반적인 퍼즐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것 때문에 타겟층이 좀 갈려요. 아니면 아예 그냥 보조 배터리를 디폴트로 봐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6번 소프트웨어. 피코4에 있는 유튜버나 여러 어플들 중 웹이라고 표시된 것은 이건 웹페이지 접속을 그냥 즐겨찾기 형태로 아이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 그래서 유튜브는 정상적인 3D 180도 VR 시청이 불가능하고요. 일반적인 유튜브 볼 것 같으면 컴퓨터로 보지 TV로 보지 왜 VR로 봐요? 뭐 극장처럼 크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둘 다 똑같으니까 180도 VR을 3D로 볼 수 있냐 없느냐, 요게 좀 문제입니다. 2D 180도 3D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요거는 댓글로 따로 게시물을 게시해서 설명을 해둘게요. 요즘에 피코4가 좀 고민을 많이 했나봐요. 이분들이 좋은 거죠. 그래서 뭐 다른 플레이어를 연결해서 그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으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제 생각에는 굳이 번거롭게 그냥 퀘스트 쓰면 되는데, 사실 유튜브 VR을 또 보려고 하는 이유도 있지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아이브나 이런 걸그룹 댄스를 180도 VR로 보게 되면은 내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거든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고화질이 뭐 나중에 피코이도 요거는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진출 예정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될지 기다려보죠. 또한 굵직굵직한 단독 게임 버전은 포팅이 좀 완료되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워킹데드라든지 세인트 루이스라든지 낚시라든지 뭐 그런 것들 되긴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낚시 게임은 퀘스트 2랑 서버가 갈려요. 리듬 게임을 제외하고 제가 더 룸이라는 게임을 지인들에게 항상 시켜주는 편인데, 이게 여러가지 손으로 하는 사교작용이 있어서 VR 게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약간 주류에 편승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아주 수많은 이유로 무조건 퀘스트2의 승리입니다. 2년간 쌓인 문제 해결 유저 정보도 무시할 수가 없죠. 절대 피코4가 새로 나와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주요 칩셋이 어차피 2년 전 퀘스트랑 똑같은 거잖아요. 퀘스트를 욕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이건 좀
퀘스트2가 굳었다리라고 하는 리뷰글 있으면 그 리뷰의 VR 지식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년간 에러를 축적하고 수정하고 가세 유저정보 해결글이 있는 안내글들이 있는 퀘스트2를 구입하는 게 더 낫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자, 루머 체크 시간. 피코4 렌즈에 바람이 부나요? 사실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피코4가 여기 흡입구가 있고 여기 쿨러가 있어서 근데 모르겠는데 여기 뭔가 바람이 좀 새나봐요. 미세하게 눈에 자꾸 바람이 정말 미세하게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눈이 마릅니다. 눈이 아파요. 장시간 촬영을 못해요. 요거는 진짜 욕하고 싶었어요. 약간 눈이 싫어요. 마이너스 별 200만 개입니다. 피코4의 헤드셋 추적 능력이 딸린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트세이버 같은 격렬한 움직임, 타이밍이 중요한 게임을 할 때는 조금 그렇고요. 근데 이제 초라이트 유저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피코4를 사용하면 개인정보 도용당한다. 요거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 추천 여부? 이게 진짜 애매해요. 피코4가 하드웨어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어요. 팬케이크 렌즈로 좋은 게 맞아요. VR에서 렌즈 시야각은 몰입감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퀘스트2보다 렌즈가 좋은 기기가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리버브 G2 또는 파이맥스 같은 기기들이 있었으나 소수 매니악 제품으로만 남았죠. 왜? 결국 VR 기기는 아직 비주류 시장으로서 소프트 지원 유지가 절실하거든요. 트래킹, 호환성, 스토어 제품 숫자. 피코4는 아까 말한 리버브나 파이맥스보다는 소프트웨어 월등히 따라왔어요. 보급품으로서 아주 턱 밑까지 잘 쫓아왔어요. 그러나 그거는 퀘스트가 없었을 때의 얘기고 이미 퀘스트2의 출하량이 2천만 대 2천만 대 플스급의 보급률이 이미 이루어졌고 스팀 VR 접속기기 순위로 1순위 퀘스트2 41%, 퀘스트2 단일 제품으로 41%입니다. 2위 인덱스 17%, 3위 메탈 리프트 14%, 나머지 30%를 10가지 종류가 근근히 나눠먹고 있어요. 피코 모바일 앱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까지 피코는 9가지 VR 기기를 내놨습니다. 메타는 지금까지 5종류를 내놨고요. 저는 이 라이업에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볼 수 있는 거죠. 장단점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하느니 그냥 새로 내는 거예요. 시제품 내고 고치기보다 시제품 내고 그걸로 오픈빨 팔아서 근근히 유지하는 거예요. 신뢰를 주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예전에도 핸드폰 시장에 이런 게 있었죠. 안드로이드 시장에 갤럭시가 이제 계속 매년 이렇게 내니까 판올림을 해주네 만에 구글 판올림을 해주네 만에 그런 걸로 아이폰한테 밀리니까 최근 마지막 2년까지는 해주겠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신뢰를 얻어가는데 피코도 아직까지는 수정을 한다고? 그럼 수정을 한 다음에 사주면 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결론. 퀘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피코4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팬케이크 렌즈가 좀 궁금하다면 특히 스윗스팟이 넓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컨드 기기로서 드릴 가치는 있어요. 문제 발생 시 스스로 해결 가능한 기본적인 VR 지식이 있는 분들, 드라이버를 찾느니 초기화를 하느니 컴맹만 아니면 되죠. 이런 중수 이상의 일부 유저에게 추천하고요. 뉴비에게 추천할 것이냐? 추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55만원짜리 삼성 갤럭시가 있고요. 49만원짜리 샤오미가 있을 때 뭐 사실 거예요? 액정화질은 샤오미가 조금 더 좋대요. 여기서 샤오미를 고르는 부류의 사람이면 피코4를 추천합니다.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중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루 플레이 30분 정도의 초라이트 또는 가족 공용기구로서 렌즈가 편하다고 했죠. 그러나 1인용 몰입침이라면은 무조건 퀘스트2를 구입해야 되고요. 보시다시피 명확한 타깃층이 없어요. 애매한 기기입니다. 차라리 피코3처럼 안 좋게 나왔으면 잔뜩 욕을 해줬을 건데 애매하게 좋게 나와버려서 이게 참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미키버그님은 욕계 쓸 건가요?